여러분들 실력이 좀 쌓았을 때 내가 등기법 좀 강의해 줄 테니까 등기 아주 못 오는 사람들 기초 있잖아. 또 해줄 테니까 기다려 보셔. 근데 민법은 이게 이제 이거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배우는 등기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 안 써. 그냥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만 써. 근데 민법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런 표를 안 쓰고 그냥 등기 청구권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협력할 때 필요한 거 협력시. 근데 주로 매수인이 가자고 그래, 매도인이 가자고 그래. 그래, 매수인이 등기 가자고 그러지. 그때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매도인이 가자고 하면 누가 권리자가 돼?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해달라고 하는 권리다 하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도 될 수도 있고 매수인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해? 근데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이 갖는 것이야. 주로 매수인이 가자고 그래. 그래, 매수인이 가자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테마를 정리하자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인 경우와 물권인 경우가 있는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 채권은. 근데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다시 해.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요? 10년. 그러면 채청은 채권자가 갖는 청구권이야. 이렇게 아시면 돼. 채권적 청구권은 아무나 갖는 거예요. 채권이 갖는 거예요.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지. 물권은 여러분들 소유권 갖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리잖아.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있다고 해서 소유권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독립해서 소멸시효 안 걸려.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 그 다음에 채권은 양도할 때 물권의 양도는 물권이 넘어가면 물청도 자동적으로 넘어가 버려. 따라서 양도할 때는 물청이든 채청이든 종속된 권리이므로 분리해서 양도를 못해. 함께 양도해야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토지를 다시 미등기인 채 이제 우리가 미등기인 채 매매한다고.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 이전.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 을이 병에 대하여 갖는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등청을 등기 청구를 이렇게 병아 네가 행사하라 양도해. 알아들어? 그럼 이때 토지도 점유도 넘어갔잖아. 그래서 이 병이 갑에게 을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를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생겨. 근데 매매는 당사자가 대단히 중시되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자기들끼리 양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서 갑이 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 시 최종 매수인이 그 양도를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던 등기 청구권의 양도했다. 1번 양도. 그 다음에 사실을 2번 이렇게 통지해 줘. 을이 병에게 병아 내가 갑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넘기겠다. 양도해. 그리고 2번 갑에게서 통지해. 그럼 통지했다고 해서 갑이 그 말을 따를 이유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했으면 바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야. 매도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해줘야만 이렇게 등기해가는 것이지 갑이 동의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야 이게. 자, 이번에는 갑의 땅을 을이 20년간 시효 완성했어. 시효. 아까 우리 시환이는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나? 그러면 시효 완성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고 그러려거든 을은 갑에게 등청이 있어. 등청이. 그럼 등청은 채권자가 갖는 거니까 채청이지. 아까 등기해야 물권자 되고 등기하기 전에 물권 없으니까 채권자 아니야. 그럼 이 등청을 이렇게 병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효 완성한 땅을 병에게 넘겨, 이렇게 넘겨, 매매해. 미등기인 채로 매매한다고 이렇게. 그리고는 우리 갑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1번 양도해. 양도. 그리고는 그 사실을 2번 통지해 줘. 근데 이 갑은 이 땅을 우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등기해줄 의무가 생긴 거지, 갑이 계약에 의해서 넘긴 건 아니거든. 따라서 이 경우는 갑은 을에게 등기해주든 병에게 등기해주든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청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최종 매수인은 통지만으로도 직접 등기해달라 할 수 있어. 이게 차이야. 따라서 중간 매도인이, 여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달라.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최초 매도인에게 통지했다면 최종 매수인은 그걸 이유로 직접 등기해 주셔 할 수는 없어. 왜? 갑은 토지를 을에게 팔려고 한 거지 병에게 팔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따라서 미등기 전매와 시효 완성자와의 차이는 대단히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자, 여기는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등청을 그 후에 미등기인 채로 팔아서 토지를 점유를 이전해 준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 병아, 내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양도하겠다. 알았다. 그래서 직접 등기하러 가면 갑이 내가 왜 너에게 등기해줘?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갑에게 통지를 해줘. 갑아, 내가 너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이 사람에게 양도했으니 그리 알아라. 통지해줬다고. 그러면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통지를 이유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일단 두 개를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이것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이야. 이게. 여러분들 교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에 없으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메모해 보셔. 127페이지, 217페이지에 217페이지에 맨 위에다가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인데 하나는 통지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통지만 해도 되는 경우가 시효 완성자야. 시효 완성자. 하나는 승낙까지 있어야만 되는 경우가 미등기 전매다 하시면 돼. 미등기. 그래서 승낙까지 요하는 경우는 중간 매도인. 중간 매도인의 양도. 여기는 시효 완성자의 양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충교재에는 보충교재 몇 페이지 있냐면 60페이지에 보충교재 집에 가서 보셔. 보충교재 페이지 62에 있어. 62에. 한번 볼까요? 62에 보십시다. 62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에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무슨 요건? 대항 요건. 1번 중간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은 최초 매도인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어야 최종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나? 둘째는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소유자에게 채권 양도에 통지만 있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가서 등기하려거든 승낙까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통지만 해줘도 되는 요 차이요. 근데 매매는 통지만 해도 된다.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승낙까지 있어야 돼. 근데 시효 완성자는
동의 얻을 필요 없지. 통지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동의해?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보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62페이지에 문제 1번 봐. 요약집. 여러분 교재에 넣었거든 이런 것들이. 62페이지에 문제 1번. 자, 점유 취득조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 자, 밑줄을 그으셔.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통지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써봐. 통지만 이렇게 써. 통지만. 아까 시효 완성자 갑의 땅을 갑의 명의로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을 을이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면 이 사람이 시효 완성자가 돼. 그럼 시효 완성자는 이렇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겠지. 채권이야, 채권. 근데 시효 완성자가 등기해서 넘겨야 되는데 이 토지를 병에게 등기 않고 매매를 해서 점유를 이전해 줬어. 이렇게. 그래도 시효 완성자는 갑에게 등청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병아, 시완이가 이렇게 얘기해. 병아, 내가 갑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넘기겠다. 이것이 채권 양도예요. 그럼 양수인이 갑에게 가서 등기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거든 갑에 승낙 통지해 줬더니 통지만 해도 된다. 통지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갑은 을에게 해주든 병에게 해주든 상관없는 데 아니야. 통지만 해줘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것이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다 이런 말을 써. 동의하지? 그러니까 2번 보자. 문제 2번. 매매로 인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맞아? 1번, 2번을 비교해서 잘 이해해 놓으시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교재 217페이지 문제를 보자. 217페이지에 등기 청구권 1번 점유취득조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맞아? 시효 완성자잖아. 시효 완성자는 통지만 해도 된다.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통지만 해도 된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청. 여기 매수인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만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뭐냐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는 자를 말해. 단순히 매매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자. 갑과 을이 매매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더니 매도인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등기 서류까지 넘겨주었는데 아직 등기를 못 한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는 목적물은 넘겨받았어 안 넘겨받았어? 넘겨받았지. 근데 이 사람도 등기하려거든 등청 있지?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도 최청이야.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지. 점유. 인도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뜻이야 지금. 이게 다시 보자.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요.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런데 미등기 취득자가 누구냐면 매매해서 등기 않고 점유하는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해. 그 사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3번. 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등청은 물청이다. 맞아 틀려? 아까 매매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지 않았어. 채청이다 해야지. 3번 틀렸고 4번. 그래서 4번은 아직 가등기니까 이따 배워야 되고 5번 봐. 5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맞아 틀려? 여기 봐. 여기 이해해야 돼. 여기 봐. 등기 청구권은
신청으로 가자가 등청이야. 그러면 신청은 국가에다 하는 권리야. 당사자가 신청이란 등기관아 지금 신청 오니까 접수 받아달라, 이게 등기 신청권이야. 이해 갔나?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다가 등기부에 올려달라, 이게 신청이요. 그럼 올려달라고 하는 권리는 개인에게 갖는 권리요, 등기관에게 갖는 권리야. 이것은 공권이야. 공권.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 근데 등기청권은 신청으로 가자고 하는 권리라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돼. 다시 한번 신청으로 가자. 이제 왔지? 등기사무소에 왔지? 왔어? 서류 내는 거야. 서류. 둘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서면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 편철해서 받아라! 이게 등기 신청권이야. 따른다. 받아라!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등기부에 올려야지. 여기 오고 여기 오고는 다르다, 그 말이야.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개인적인 권리다. 국가에 대한 권리다. 국가에 대한 권리, 공권. 여기는 사건, 다르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민법은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를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어영부영하면 절대 안 돼, 성격이. 성격이 그지같이 어영부영 두리뭉실 넘어가는 놈 있지? 전부 떨어져요, 그지같이.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칼 같아야 된다, 그런 것도 좋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민법은 그때그때마다 분석력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지 한꺼번에 생각하면 절대 해결 못해. 자, 한번 외워본다. 등기소 가자. 다시 한번 신청에 협력해달라. 아까 내가 등기 청구를 정확하게 등기 신청에 협력해달라. 이게 등기 청구냐. 신청하는데 협력해달라. 그러면 이제 다 서류 작성했어.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누가 내야 되느냐, 등기필증 누가 제출해야 되느냐, 아까 배웠지? 그걸 여러분 엄청 어려워. 그냥 내가 다음에 해줄 테니까 기억해. 실력이 야 등기법 배웠는데 그거 다시 헷갈려서 한 번 더 강의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세미 교육팀장님이 이 얘기해. 그럼 내가 하루 날 받아서 등기법 잘 해줄 테니까. 내가 홍승환 선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지. 그냥 관련돼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오고 여기 오고는 같아, 달라? 여기 가자.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기재해달라, 신청. 등기소 가자, 다르지 지금. 됐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등기를 하면, 너 봐라.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 청구해서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이 등기 자체에 효력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 등기의 효력이라고 해. 근데 거기는 등기가 되면 그냥 등기의 효력이 여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단계를. 그래서 거기 보면 자 5번에 1번 본등기의 효력 나오나? 거기다 메모해요.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그래서 우리는 본등기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 본등기 효력에다가 메모해버려. 그거 등기법에서 시험도 나오도 않고 요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중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깝깝하니까 해결하고 가버리는 거야. 거기다 메모해. 본등기의 효력이라. 그다음 오른쪽에 메모하시고 점순이가 그놈의 것을 우추 먹고 점순이가 뭐 먹고 후추 먹고 대변 봤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면 누가 점순이가 뭐 먹고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렇게 써놓고 말어. 그냥 등기법에서도 안 나오고 민법에서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옛날에 10회 전에 나왔을 때 막 그 학생 선생들이 외우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35살 때 외우는 공식 만들어준 거예요. 암기 비법. 한 번도 써먹도 않다가 내가 등기법 하는 거 보고 한 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말으라고. 점유 뭐냐면 점유적 효력이야. 점유적 효력. 암기 코드. 이 수는 여러분들 등기가 되면 순위가 정해져. 1번, 2번 이렇게 순위 확정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후는 일단 아까 어떤 등기가 격려가 되면 그것이 무효인 등기라도 똑같은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랬지. 똑같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걸 막어. 이런 거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추는 등기가 경료되면 추정력인데 이 추정력은 뭐냐면 그냥 진짜일 것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일 것이다. 뭐 뻘이라고 그거 쓰려면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괜찮아. 등기가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 그러니까 등기 내용을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으면 너와 나의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서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기고 변은 뭐냐면 등기하게 되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야. 등기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등기하면 그때 권리 변동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춘이가 점순이가 후추 먹고 대변 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안 나와 이런 것들도. 다만 뭐만 나오냐면 일단 본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 등기는 따라서 합니다. 진짜일 것이다.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인데 이것만 배우는 거야. 본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그래서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봤더니 거기에 218페이지에 본등기의 추정력 나오나? 응? 제목 읽어봐. 218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어?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등기에는 가등기도 있고 본등기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쓰려거든 본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썼어야 돼. 그냥 꼭 하나씩 빼놓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렵지. 메모해버려 거기다가. 가등기를 배워 본등기를 배워. 가등기와 본등기가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제목을 썼잖아 이거. 아까 그래 여기 1번 봤더니 본등기의 효력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거기에 4번 추정력 나오잖아. 그래서 추정력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추정력만 다 같이 본등기의 추정력. 그럼 이런 것이야. 등기부에 소유권도 이전되었다. 그 다음에 매매라고 기재되었다. 소유자도 병이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 본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진짜일 것이다. 그 뜻이야. 써 거기다가 의에다가 껄 그거 갖고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 껄을 갖고 해결 못한다고. 뭐라고 메모해야 되냐면 금방 뭐라고 그랬어? 아니 의에다가 뭐라고 그랬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쓰라고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된 것은 아니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가짜일 것이다. 진짜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일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런 뜻이야. 알아들었나? 그러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지? 매매는 진짜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요 무효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설득돼? 이 소유자라고 등기된 사람은 진짜 소유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니까. 따라서 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런 뜻이라고. 쉬워 안 쉬워? 옳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 오셨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책에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그걸 보자. 본등기의 추정력에서 본등기의 효력에는 다 같이 점순이가 뭐 먹고 뭐 했어? 시험 나와 안 나와? 뭐만 나온다고? 추정력만 나와. 추정력만. 그 추정력이 뭐라고 그랬어? 등기부에 여기가 본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기재된 본등기의 내용은 진짜일 것이다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가짜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최초로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되잖아. 근데 보존 등기는 원인과 접수 날짜, 원인과 그 다음에 날짜를 기재 안 해.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되면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도 보존 등기 이 X 건물에 이 X 상의 건물이 신축되면 일단 등기를 하려거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와야 돼. 둘이 가서.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놓잖아. 그럼 건축물 대장을 갖고 이 건물 신축한 소유자가 공동 신청이겠어? 단독 신청이겠어? 지 혼자 가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아무 때나 공동 신청하지 말고 그러므로 혼자 가니까
등기 필증 안 갖고 와도 돼. 등기 필증도 없어 시방. 인감증명서는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냥 권리자니까. 아까 인감증명서는 따라서 등기 필증, 인감, 나중에 그 첨부 서류가 있거든. 무슨 뭐 거민계약서다, 토지거래 허가증명 그런 것들은 일반 특정한 경우만 적용돼.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다시 등기 필증, 인감증명서. 등기 필증은 단독 신청 시에 필요해. 공동 신청 시에 필요해. 공동 신청 시에. 인감증명서도 공동 신청 시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 넘어갈 때 인감증명서라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여러분들 그 강의 내용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더 들어보셔. 여기는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표제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사항을 1번 해놓고 뭐 권리자, 소유자를 이렇게 기재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오면 여기다가 이제 뭐 건물의 모습 있지? 여기다 다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슬라브 지붕이다, 2층이다, 1층이다, 표제부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접수 날짜 있잖아. 그리고 표시번호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동의해? 그럼 등기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시방. 그럼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도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이 돼, 안 돼? 그 얘기야, 지금.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소유권이 따른다. 소유권의 존재는 진짜일 것이다. 이해 갔지? 근데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어, 이거. 건물을 신축해서 권리 변동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존 등기에는 권리 변동 과정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셔. 221페이지에 위에서 방가로 2번 봤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령 나오나?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 보존 등기 명의인은 네가 최초로 취득한 사람이구나. 그건 인정되지만 네가 어떤 권리 변동 과정 있잖아.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그런 과정은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야. 동의해? 따라서 이 건물의 신축자는 갑인데 갑의 이름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의 이름으로 건물 신축자와 건물 매수인 사이에 을이 샀대. 그래서 원래는 갑의 이름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그게 절차, 적법 절차야. 근데 갑과 을이 매매해서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대. 을의 이름으로. 이것을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를 생략했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의 명의로 한 거요, 을의 명의로 한 거요.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다면 을이 보존 등기 되어 있으므로 을이 소유자다는 사실은 인정이 돼. 근데 을에게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서 을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추정력이 확장되지는 않는다. 즉 보존 등기에는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일 것이다 라는 사실은 추정되나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고 갑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권리 취득했지.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야. 근데 보존 등기 명의인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지. 그래서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대. 분쟁. 그래서 서로 치락짜그락.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권리 변동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까지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분쟁이 생기면 네가 적법한 권리 변동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네가 입증하라 그런 뜻이야. 설득돼? 그 얘기 읽어보자.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건물의 보존 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나왔나? 이 말이 뭐냐면
건물 신축자는 갑이었는데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릴 수도 있어 없어? 왜냐하면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서류 만들면 돼. 서류를. 그럼 등기관은 을이 건물을 신축했는지 여부는 등록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건물의 모습까지 다 나와. 소관청에서. 근데 등기부를 할 때는 등기소에서는 실제로 나와 안 나와? 둘이 매매했는지 몰라 이런 거. 누가 건물 지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냥 서류 가져오면 서류 봐서 요건 갖췄잖아. 그럼 등기해줘 버려. 여기까지 등기해 줬어. 그럼 이 등기는 원래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되었지. 그럼 이게 무효 등기여야 하나. 이것을 무효 등기로 처리하면 2번, 1번 말도 그어야 돼. 그리고 다시 3번 이전해서 을의 명의로 온다고. 그럼 이 말을 잘 봐. 이 현 등기 명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적법한 원인만 존재한다면 진실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실체관계라고 해요. 사실관계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잖아. 그럼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가 돼버려 그냥. 여기까지. 근데 지금 뭘 배우냐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적법한 권리 변동을 거쳤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적법한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갑이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된다. 그 뜻이야 지금. 거기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미루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설득돼? 설득되신 분 박수 한번 쳐보셔. 민법이 어렵지? 왜냐하면 등기가 들어가니까 어려워 이게. 그래서 물권법이 제일 어려워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들은 법률행위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법률행위는 나중에 무효는 5단계로 해결하라고 끝나버리려 건으로. 그래서 3월 달에는 무효 시작할 때 그 무효의 5단계 있었잖아. 그것만 처음에 연습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후로 취득적으로 여기다 붙이고 통정의의표시 붙이고 오면 대리 붙이고 오면 무효는 할 것도 없어. 무효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검단 출신들은 민법 총칙은 10문제 다 맞춰.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한 20문제 나왔으면 좋겠대. 다 맞추니까. 그거 쉬운 거라고. 그럼 물권법은 어디서 어렵냐면 오늘 배우는 게 조금 어려워 지금.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득이 되면 돼. 자, 정리해보자. 보존등기에는 원인과 등기부에 원인과 날짜를 기재 않거든. 원인이 기재 않아. 모르니까. 그러므로 원인이 있다는 것도 추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절차가 적법했다? 보존등기를 거칠 때는 절차가 적법했다는 건 다 추정돼 버려. 아, 이 사람이 대장에 의해서 등록했고 이 사람이 최초로 대장에 등록된 인자이고 그리고 적법하게 절차를 했다. 다만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보존등기에는 권리 변동을 거쳤다는 건 추정되지 않는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이전 등기. 자, 이렇게 을에게 이전 등기 되었어. 그러면 이제 최초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렇게 돼서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접수 날짜가 쓸 것이고 뭐 매매를 12월 5일 날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이제 을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여기는 적법한 권리 변동. 자, 이전 등기에는 현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라는 사실은 추정돼야 안 돼. 권리 변동 과정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추정? 그래, 매매를 통했잖아. 그 다음에 원인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돼야지. 그 다음에 절차는 등기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 등기에는. 오케이? 따라서 이전 등기가 되면 모든 요건이 제대로 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따라서 가짜일 것이다.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기. 여러분들 나중에 근저당권 등기는 뭘 기재하냐면 을구. 여기는 갑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등기란을 을구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저당권 등기 원인 뭐 넣고 여기다 권리자와 기재사항의 저당권자
A 채권액 2억 채무자 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에다 써. 그러면 저당권 사항에는 등기 원인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저당권자가 누구냐, 채권액이 얼마냐, 채무자가 등기가 돼. 근데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기본 계약이 기재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등기 안 된 것까지 추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등기부에 한번 읽어본다.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채무액, 그리고 원인 쓰겠지, 원인. 그런 것들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우는 본등기 추정력은 등기된 것이요, 안 된 것이요? 등기된 것이 진짜일 것이다라니까. 다시 한번 본등기 된 것은 진짜일 것이다, 그 뜻이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거 배워.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그럼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등기 안 되거든. 그럼 요거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됐나? 그거만 알면 돼. 그럼 다 이제 근저당권 요것만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요약집 어디 있느냐면, 요약집 보실까? 여러분 요약집이 엄청 잘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이야, 그래서 백건 선생한테 강의로 한번 오신 분들은 자기 아들까지 다 나와서 보내고 싶대. 지금 페이지 69쪽을 펴보셔. 보충교재 봤더니 6번에 봤더니 본등기의 추정력 나오나? 거기 봤더니 양가로 2번에 추정의 내용 나오지? 지금 그거 오고 있어. 그냥 여기는 추정력은 그런 거 써놓으면 돼. 진짜일 것이다, 가짜일 것이다. 응? 아까 진짜일 것, 여기 있잖아, 여기 진짜일 것이다. 등기된 것, 안 된 것. 등기된 거, 그러니까 기억 보면 돼. 따라서 거기서 쭉 내려와서 있지, 어디냐면 거기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네 1번을 봐. 아, 동그라미 3번에 네 1번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등기 나오나? 그것도 빠졌나 보네 또. 아, 그 네 1번을 봐. 동그라미 3번에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네 1번. 다만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이 존재 나오지. 거기다 밑줄 그어봐. 기본 계약이 존재. 그 이제 메모에 거기는 기본 계약이 존재 밑줄 긋고 등기 안 함 이렇게 써버려. 등기 안 함. 나중에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배워. 그러면 참고로 왔다 갔다 한다고 화내지 마시고 근저당 설정 계약 한번 가볼까 잠시? 그 요약집 봐야 돼. 기본서는 없어, 그런 내용들이. 103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요약집 103페이지 한번 보면 맨 위에 1번에 근저당권의 성립 나오지. 그럼 1번에 양가로 1번에 기본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써 있잖아. 근데 이 기본계약의 존재는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이것은.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셔. 그러므로 여기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으면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봐라. 지금 본등기의 추정력을 배워, 가등기의 추정력을 배워.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아직 진짜 등기 안 한 거거든. 그냥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가등기도 권리는 존재한다고 인정돼. 가등기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 인정된다. 다만 가등기를 하게 된 적법한 원인이 존재한다고는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가등기에 적법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것만 알면 돼. 따라서 우리는 본등기의 추정력을 배우지. 그러므로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다, 그냥 그렇게 하면 맞춰. 자, 여러분, 가축 없다. 시작. 가등기에는 물어보는 게 요걸 물어봐. 적법한 원인. 따라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설득돼? 그래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이해해놓으면 돼. 그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를 가리킨다 그 말이야. 권리 변동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말소. 자 여기 봐. 소유권이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되어 있는데 3번, 2번 말소 쭉 해버린 거예요. 갑이 을에게 팔아먹고는 을이 어디 어용비용 하는 동안에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해서 말소해버렸어. 이게 불법 말소라고. 그럼 이게 불법 말소된 등기에도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되지?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원인 없이 그어졌다면 소유권은 존재해. 소유권은 존재한다고. 그러므로 불법 말소된 등기에도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돼야 안 돼? 된다. 그 정도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불법 말소된 등기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가보자. 자, 218페이지에 218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추정력의 물적 범위에 자, 그 말은 뭐냐면 등기의 추정력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 등기된 내용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돼 있을 것이다 그 말. 진짜일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 등기 원인에 동그라미 쳐. 원인. 그 다음에 2번에 절차. 그 다음에 3번은 등기된 권리 밑줄고요. 3번 등기된 권리.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등기는 존재한다고 추정돼. 가등기도 다 권리는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니까. 보존등기도 소유권 존재한다고 추정돼야 안 돼. 그게 권리의 존재의 추정이. 그러니까 나는 뭔 얘기냐면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해놓고 소유자 이렇게 등기하잖아. 그냥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외울 것도 없어. 다시 한번 등기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등기부가 표제부도 있고 갑부도 있고 을부도 있고 이런 게 상상력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워.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등기된 권리도 기재하고 원인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접수 날짜도 다 기재하게 돼 있어. 그러면 권리도 기재해 안 해? 아까 저당권 기재했잖아. 지상권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럼 지상권 등기되면 지상권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등기된 권리도 진짜일 것이다 그 말이야. 설득되죠? 그 다음에 219페이지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되는데 밑줄 그으셔봐.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근저당권의 존재 원인이야. 219페이지 맨 위에. 자, 원인도 존재한다고 추정이 돼야 안 돼. 나중에 근저당권을 배우거든. 그러면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라 이걸 배워.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따라서 근저당권이 살아있으려거든. 채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채권도 있다고 추정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대. 대리인. 문제가 있어. 이 등기가 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종료가 되었는데 자, 소유자 가 2번 소유자 을 등기 원인은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접수 날짜 얼마 쓰고 등기 원인은 매매 날짜 그럼 이제 소유자 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등기 신청서를 보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신청서를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이 있어야만 권리 취득하고서 갑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이 있어야 권리를 취득을 해. 없어야 권리를 취득을 해. 무권 대리는 무효 아니야. 갑의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종료되면 그럼 등기부에는 그런 거 기재 안 돼. 근데 신청서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분쟁이 생긴단 말이야. 분쟁이. 그래서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분쟁이 생기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돼야 돼? 없다고 인정돼야 돼? 있다고.
그러므로 무권대리라는 사실은 갑이 증명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그러려거든 모든 원인이 유효하다고 해야 되겠어, 무효이다고 해야 되겠어. 매매가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매가 유효해야 권리 취득권으로 대리권도 있다고 인정돼야만 맞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고 하려거든 원인도 무효해야 돼, 유효해야 돼.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유권 대리해야 돼, 무권 대리해야 돼. 그 얘기 유권 대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울 것 없어.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려거든 모든 원인이 충족되었다고 추정된다 그 얘기야. 간단하다고. 아 네가 보니까 간단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제3자의 대리 권한 추정된다 나왔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리권 있어야 권리 취득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대리권의 유무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유권대리라고 인정돼, 무권대리라고 인정돼. 그래 유권대리일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정력에 여기 봐.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왔을 때 분쟁이 생기면 현 등기 명의인은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진짜일 것이다 라고 하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추정력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전 권리자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거기에 방가로 3번에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그 말이야. 지금 당사자 간에도. 그러니까 현 등기 명의인은 갑에게도 적용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을은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추정돼 따라다 을은 진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을은 진짜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갑이 증명해야 돼. 그게 추정력이라니까. 다시 진짜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가짜라고 밝혀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갑이 가짜라고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추정의 효과로 기본적 효과로서 자 이제 밑에 나오네. 그래서 그 추정의 효과는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등기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 말 아시겠나? 을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겨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등기 명의인이 증명해야 돼. 등기 명의인이 아닌 자가 증명해야 돼. 그 얘기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등기 명의 아닌 자가 증명하라.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등기 명의인에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추정력의 적용 범위인데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일 것이다 라는 사실은 등기 명의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소유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력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죠. 불이익한 사실 밑줄 맨 밑에 219페이지에 맨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불이익한 사실 여기다 밑줄 긋고 그걸 읽는 거지 그걸 못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력의 적용은 을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만 적용돼. 불이익이 되는 사실에도 적용돼. 그래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 불이익이 되지. 그럼 세금이 나오면 네가 소유자일 것이다 추정되니까 네가 내라 그 말이야. 네가 세금 내라 그런 얘기지.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에 부수적 효과인데 여기 한번 봐. 이제 부수적 효과인데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 병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요게 우리 아버지와 사이에 아버지 땅을 지가 산 게 아니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리고 큰아들 요 녀석이 위조 등기 해놓은 거예요. 위조 등기. 무효 등기라고. 그러면 이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자 따라다 을이 진짜일 것이다. 이 상태야 지금. 그래서 을의 등기를 믿고 병이 샀대. 그러면 병은 무권리자와 권리 취득했으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권리 취득은 못해. 그런데 전 등기를 믿고 이 사람이 매도인이야.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이 사람은 무효 등기라는 걸 몰랐고 이 사람은
무과실이라는 사실까지 추정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본다. 맨 위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선이 무과실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이 10년간 점유해버리지? 그럼 이제 등기부 취득 시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나중에 배우는 거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이 매도인이고 그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무과실까지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선의로, 선의 무과실로. 다만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자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된다. 그 말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 토지를 병이 샀는데 보니까 을부에 1번 봤더니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산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등기 내용은 알고 산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내용을 믿은 것은 무효인 것으로 추정돼. 무효라는 걸 알고 추정돼. 모른다. 이 등기를 믿은 사람은 유효등기라고 추정돼. 무효등기라고 추정돼. 이 등기가 병에 대해서는 유효등기라고 믿고 거래한 자로 추정된다. 그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무효등기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갔더니 거기에 가등기와 예고등기 그리고 표제부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랬나? 우리는 등기된 권리의 유무를 믿는 거니까 표제부는 여러분 등기부에 나온 표제부는 권리 변동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 그냥 토지 모습만 그려놨어. 토지 모습만. 건물 모습만 그려놨으니까 표제부에는 권리 변동 과정이 안 나타나지. 그래서 추정력이 안 미친다는 거기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짜에다 통으로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다. 그리고 가추 없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보다 가추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추정력의 복멸이 뭐냐면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야. 거기다 메모해요. 양가로 6번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이게 지금은 시간이 되어서 공부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는 5분짜리예요. 5분짜리.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추정력이 복멸 나오나? 그래서 메모해버려. 추정력의 복멸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쳐놓고 허보사 이렇게 메모해보셔. 허보사 입증시 깨진다. 그래서 본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실이 증명이 돼버리면 추정력이 깨져. 그리고 아까 우리 등기는 자 갑의 땅을 을이 매수했고 병이 매수했을 때 등기는 여러분 등기법을 배우면 민법이 조금 쉬워지는데 등기는 제3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어. 대위 신청. 따라서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이 꼭 일치해야 돼. 다를 수도 있어. 신청자는 병이고 등기 명의 을이잖아. 근데 이 병이 신청할 때 등기 명의인이 을인데 가상의 인물 A로 신청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부가 돼서 1번 쭉 가백에서 2번 을의 이름으로 등기돼야 되는데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고 A로부터 3번 병에게 등기된 거예요. 그럼 이 등기 명의인이 가짜 명의인이지 이걸 허무인이라고 불러. 그럼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등기잖아. 이때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1번. 자, 그게 1번 봐. 사망자 명의 나오나? 사망자 명의가 여기야. 사망자 만약에 등기가 신청될 때에 사망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해서 여기 보자. 매매해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사망한 거예요. 그럼 사망하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있겠지? 상속인이 이전 등기해서 공동 신청해야 돼. 근데 을과 갑 사이에 등기 신청할 때 이 상속인이 상속 등기하지 않고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버렸어. 그래서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이 되면
여러 가지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어렵지. 그래서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격려된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이전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 허무인은 권리자가 없잖아. 그 사람은. 허무인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존등기 명의인에게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적법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추정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잖아. 그럼 추정력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져버려. 추정력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한번 외워본다. 허보사 입증 시 깨진다. 그것이 221페이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특별조치법 나오지? 거기다가, 자, 여기, 갑의 명의로, 갑의 땅에다가 갑의 명의로 건물을 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갑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신청할 의무가 없어. 그래, 50년 돼도 돼. 그런데 갑이 신축해서 을이 매수했지, 을이 매수했는데 그냥 미등 낀 채로 있는 거예요. 미등 낀 채로.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미등 낀 채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등기 하려거든. 을의 이름으로 이제 이미 갑은 사망했으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되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존 등기 할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이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등장을 해.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 그 마을에서 리동 있잖아. 그걸 지번부여지라고 그래. 지번부여지역. 여러분 등기법에서. 동리. 지번부여지역. 그 말은 그 마을 리에서 1번지부터 50번까지 이제 지번이 결정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힘쓴 사람이 이장님이야. 그 이장님의 보존 등기를 하려거든. 이장님이 써준 무슨 뭐 인증서, 확인서. 자, 확인서 등을 들고 가면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해준 때가 있어. 여기까지. 근데 이장님의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겨. 그래서 이장님의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가 되거나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되면 그때는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므로 이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다는 사실은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격려가 되면 허보사 증명 갖고는 안 되고 확인서나 보증서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야만 추정력 깨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줄 그셔봐. 특별조치법 내목. 방가로 3번에 특별조치법 내목 쳤나? 그리고 두 번째 내려와서 보증서 확인서 밑줄. 그럼 보증서 확인서 밑줄 그었나? 그럼 보증서 확인서는 누가 써줘? 이장님. 야, 그 마을에 자기 친척에 이장님 계신 사람 손들어. 저렇게 이장님, 자네 이장님이야? 누가? 징조 할아버지가. 그럼 자네는 징조 할아버지가 이장님이면 중개사 합격하겠다. 우리 형님은 지금도 이장님이야. 20년 동안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장님이니까 우리 형님 아들이 성공했겠어, 못 했겠어? 이 얘기 안 해. 그래서 잘 들어. 이장님이 써준 확인서나 보증서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해하셨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근데 여기는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 두 개를 물어봤지? 점유의 추정력은 점유권 편에서 배우니까 등기와 관련된 내용만 풀어봅시다. 1번. 등기부상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이 주장이야. 원용. 이 사람은 이렇게 보존 등기를 이렇게 해왔을 때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고 을이 이전 등기했을 때 을은 갑에게도 자기가 소유자다고 주장할 수
아까 현 등기 명의인은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우겨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전 권리자 나오잖아. 그냥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 진짜일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해야지. 없다 틀렸네 1번이. 그 다음 2번은 놔두고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걸 등기는 살아있는데 어떤 절차를 어기고 그냥 원인 없이 말소시켜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 것이야 살아있는 것이야. 살아있어. 그냥 불법 말소되는 게 무효지 이렇게. 그래서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소 등기가 뭐냐면 등기부에서 권리자를 지워버리는 걸 말소 등기라고 그래.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돼. 목적물이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소멸하면 말소 등기. 목적물이 멸실하면 멸실 등기. 한번 읽어보자. 권리자가 소멸하면.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 등기. 목적물이 소멸하면 멸실 등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어도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됩니다. 이 말은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면 소멸되었다고 추정돼. 소멸되지 않았다고 추정돼.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지. 그러므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 뒷말이 어렵지. 그 말은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주어 동사를 몰라서 모르겠으면 한번 별표 해놓고 한번 더 읽어봐. 그 말이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4번은 놔두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면 추정력 깨진다. 맞아? 아까 허보사 증명 나왔잖아. 증명. 어떤 사실이 입증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외워본다. 허보사 증명. 깨져 안 깨져?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여기요. 여러분들 요약집에 다 있고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한번 외워봐. 허보사 입증시 깨진다.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돼. 허보사 입증시 깨진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 쉬었다가 가등기 효력 배우죠.